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갑조리그가 한 40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금 텀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선수들이 갑조리그에 다시 또 출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국내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선수들이 좀 실전 감각면에서 많이 끌어올렸고요. 오늘 대구 그러면서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관은 중국 기관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는 4경기, 주장전과 장고판 2대국, 그리고 속기전까지 치러지고요. 2대2 동점이 됐을 때는 주장전 승리팀에게 2점을 주고요. 패배팀에게 1점을 줍니다. 승리하는 팀은 승점 3점을 받게 되죠. 네, 제한시간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인데요. 역시 신진서 선수의 성적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 최근에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6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박정환 선수도 2연승 후 3연패, 좀 흔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3연승으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고요. 또 이동훈 선수가 늘 중국 갑조리그의 성적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4승 2패,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김지석, 신민준 이런 선수들은 조금 더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8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인데요. 4승 2패면 사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전 굉장히 많은 대국이 치러지고 있는데 4승 2패라면 좋은 성적 거뒀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신진서, 박정환, 김지석,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신민준 선수와 설현준 선수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국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위표입니다. 지금 산시팀과 청두팀이 나란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산시팀은 한국 선수가 없는 팀인데도 정말 성적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멤버만 본다면 네. 스웨 타오실란, 장치룬 그리고 션페이란 선수까지 반면에 청두팀은 박정환, 당이페이, 구링이 또 랴오이아노 선수 멤버만 본다면 청두팀이 좀 더 강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오실란 선수와 션페이란 선수 좀 많이 유명하지 않은 두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스웨 선수가 주장전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두 팀이 나란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속한 수보울 항저우는 3등으로 또 바짝 선두팀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중위권도 굉장히 치열해요. 이동훈 선수가 속한 용원명성 항저우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속한 저장팀 승점이 같죠. 변상일 선수가 속한 장시팀까지 12점으로 굉장히 치열한 중위권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 일단 저장과 장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지석 선수와 변상일 선수 영입한 것이 우승을 할 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좀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성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올라가고 싶은 팀은 두 텐진 팀이겠죠. 그렇죠. 이 두 팀의 멤버, 특히 이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자식품 텐진 같은 경우는 세계대 우승 경력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네. 탕웨이싱, 시어라오. 그리고 왕쩌진 선수도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신예 기사인데 이 팀이 이렇게 하위권에 처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갑조리그가 그만큼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라운드 오더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양등신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팀의 오도 굉장히 재밌는데 렌샤오 구리 또 재밌는 빅매치가 열리고요. 주장전 우리의 신진서 선수와 중국 세계대 우승 경력자죠. 양딩신 선수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정말 주장전 매치업이 너무 재밌는 대결이라서 정말 저가 바둑을 보고 싶은 그런 바둑입니다. 네. 두 선수 비교입니다. 근데 상대 전적이 뜻밖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진서 선수에게 상대점적으로 이렇게 앞서고 있는 선수가 누굴까? 양딩신 선수 말고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양딩신 선수 5번을 싸워서 신진서 선수에게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대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장 최근에 열린 대결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 또 최근에 20연승이라는 기세가 있으니까 좀 이번에 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조금만 더 뜯어본다면
14년, 16년, 17년에 두 선수가 4차례 대국을 펼쳐서 모두 양딩신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네. 반면 18년에는 신진서 선수가 승리했거든요. 그만큼 최근 대국에서 승리했고 또 기존에 패했던 대국들은 약간 조금 오래된 전력이에요. 네. 그런 만큼 상대 전적에선 조금 밀리지만 오늘 대국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신진서 구단은 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나마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어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네. 상대 전적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밀리는 선수가 있었구나. 사실 대표적으로는 천야오의 선수나 커제 선수에게 신진서 선수가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한 명 양딩신 선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 현재 20연승 아닙니까? 네. 굉장히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바둑도 속 시원한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고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수버원 황조 팀이 홈팀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홈팀 같은 경우에는 주장전의 흑백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거의 주장전에 100번을 두는 팀은 홈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숙지하시고 이 중국 갑조 리그를 시청하신다면 좀 더 중국 갑조 리그에 대해서 재미있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중국 기사들도 모두 100번이 편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대국 그리고 또 시간이 긴 바둑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가는 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딱 있어서 이렇게 주장전 홈팀이 이제 주장전에 이제 100을 가져가게 되고 또 그만큼 주장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룰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7집반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뭐 흑백의 선호도가 그렇게 나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AI가 발달하면서 흑번 포석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백의 대응책이 다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중국 선수들도 이 100번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딩신 선수는 초반부터 바로 세 번째 수죠. 네. 세 번째 수부터 3-3을 들어갔고요. 사실은 뭐 종종 나오는 수법이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맞고 뻗고 뭐 이 정도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뭐 정석이 일단락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빈기를 차지하는 진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역을 맞고 이렇게 두지 않을까. 네, 그렇죠. 요새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흙이 밑으로 날릴 자를 붙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치받아서 둔다면 방금 보여주셨던 그 진행과 또 흡사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이 형태에서 흙이 만약에 역을 붙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게 어려워요. 전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쉽게 두려면 여기서 맞고 뻗어서 그냥 두면 되는데 이 신진서 선수가 미묘한 초반 부분이긴 하지만 나는 초반 연구에 자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를 두지 않을까. 사실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포석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그렇다고 양딩신 구단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초반부터 조금 복잡한 진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양딩신 선수가 신진서 선수보다 2살이 많아요. 그런데 양딩신 선수도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중국 내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주 어린 시절, 한 7살인가요? 이제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최철한 선수가 중국에 가서 네. 아마 양딩신 선수를 2점 접고 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때는 나이 차이가 두 선수가 13살이 나니까 뭐 약간 지도기 느낌으로 대국을 돕겠죠. 하지만 7살 어린 아이가
최정상의 기사와 2점을 둔다는 것은 이미 프로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2점을 깔고 양딩신 선수가 승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 두각을 나타냈던 주목받았던 선수인데 한동안 좀 힘든 시절을 겪다가 올해 2월이죠. LG배 세계기왕전에서 본인의 첫 세계대 우승컵을 품에 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계적인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상을 했는데 그냥 쉽게 뒀네요. 여기 이렇게 뻗고 날일자로 알기 쉽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을 차지했습니다. 방향은 조금 뜻밖인데요. 아마 나중에 지금 왼쪽 좌 쪽 모양을 아마 젖히고 붙여서 이 모양이 이곳을 젖히고 이곳을 붙이는 진행을 좀 그리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당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왼쪽 좌쪽에 나와 있는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운 진행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외워둘 만한 정말 쉬운 진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행은 뭐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3-3을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두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보는데요. 네. 많이 나오는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양쪽 3-3을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화점만 두면 3-3을 두는 기사들이 많아서 오히려 신진서보다는 아까 보여주셨던 날일자를 좀 두라고 유도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단 3-3을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맞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붙여서 좀 어려운 변화를 구해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본 적 있으시냐고 물어본 거는 사실 아래쪽이 보통은 이렇게 화점에 있을 때는 3-3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이 둡니다. 네. 뭐 이런 진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래쪽이 소목이거든요. 소목일 때는 그냥 3-3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하나 날일자로 걸쳐두고 그 다음에 3-3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자리 걸쳐서 두는 진행이 많이 많죠. 나왔거든요. 이제 걸쳐서 둔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엊그제도 나왔고 정말 네. 늘 나오는 진행이에요. 뭐 날짜로 받아줄 수도 있고 이제 걸쳐놓은 데에 두 칸 그쪽 진행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게 충머리 역할도 약간은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이상원 프로가 말씀하셨던 걸쳐놓지 않고 3-3을 들어가는 선택은 아마도 신진서 구단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양대진 선수가 이쪽을 이런 식으로 쉽게 막아서 둔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지켜라.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 차라리 깨는 게 편하다. 네. 오히려 걸쳐놓으면은 흙이 운신하기가 오히려 간명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진서 선수 최근 바둑 이제 마지막에 뒀던 대국들이 모두 속기 대국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뒀던 건 KBS 바둑왕전이었고요. 또 그 이전에 대국했던 것도 국내 대회인 속기전이었는데 일단은 글쎄요. 오늘 대국은 장고 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두었던 두 대국이 속기 대국이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더 다섯판 다 사실 속기전이에요. 최근 다섯판이 이제 TV 아시아 결승도 당연히 속기고요. 바둑 TV 외도 속기, 용성전도 속기거든요. 그렇네요. 다 속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생각을 결정하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경솔한 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신진서 구단 정도 되는 선수라면 그 정도 영향은 잘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농심배도 그렇고 이제 삼성화재배 예선전도 그렇고 다 장고 기전인데 네. 뭐 당연히 신진서 구단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출전을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삼성화재배와 농심배, 특히 삼성화재배는 본선 시드를 받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한데요. 이 농심배 같은 경우는 사실 단 한 자리만 시드를 주거든요. 랭킹 시드를 주는데 박정환 구단과의 이 랭킹에서 신진서 선수가 앞서면서 랭킹 1위 시드를 또 받았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한국 대표로 농심배 세계대회를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진서 구단이 느끼는 압박감이
과거보다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세계 대회나 이런 이제 농심배 같은 데서 이제 한국 1위 뭐 물론 아직 박정환 구단보다 잠깐 위라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느끼는 무게감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좀 세계대회 우승을 조금 빨리 해서 좀 본인의 부담감을 좀 빨리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신진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예전엔 내가 세계대회 우승 빨리 하려고 마음 먹었었고 세계대회에 좀 많이 치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 가릴 것 없이 한 판 한 판 최선 다하겠다. 너무 세계대회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너무 부담 갖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런 인터뷰 자체가 사실 랭킹 1위로서의 부담감이 점점 드니까요. 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 책임감이나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연초로 이어지는 두 개의 세계 대회에서 신진서 구단이 좀 아쉽게 모두 우승컵을 내줬었잖아요. 네.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11월쯤이었던가요? 신진서 구단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신진서 구단을 자주 보는 기사들도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너무 날카로워져 있다. 너무 이 승부에 집중하고 있다. 네. 본인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음. 집착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욕심을 갖는다는 거는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또 반대로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또 이게 몸이 굳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좀 굳은 모습이기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깨닫고 그냥 이걸 다른 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판 한 판 똑같이 생각하자.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선수기 때문에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모습 오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두 대회에서 커제 천야오에게 패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자신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딩신 선수를 맞아서 자,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양den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확실히 충칭팀의 에이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팀의 에이스로 인정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장전을 몇 번을 나갔느냐인데 이게 9라운드잖아요. 양den신 선수 주장전 이번이 9번째 판입니다. 모두 다 주장전에 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도 6승 2패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팀의 충칭의 에이스는 양den신 구단이 맞는데요. 조금 양den신 구단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현재 좀 충칭팀이 후원사를 못 구해서 조금 팀 사정이 어렵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대국료나 이런 게 조금 적고 못 받는 일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선수로서 굉장히 좀 글쎄요.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마도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더 잘해서 빨리 후원사를 이제 잡아와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중국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이제 뭐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정말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데 반면에 미이팅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좀 팀의 경제력도 선수의 연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충칭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국 갑조리그의 우승도 차지를 많이 했고요. 네네. 굉장히 명문팀으로 시청자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속사정이 있었네요. 그것이 이제 이제 중국 기원 충칭 지부죠. 이제 충칭 지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좋은 역할을 했던 이 양희 원장이 그만두면서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진 탓에 네. 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워낙 말씀하신 대로 명문팀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후원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 벌렸는데요. 저는 벌린 수를 글쎄요, 물론 굉장히 큰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바둑을 보면 이런 자리 벌리는 것보다는 뭐 여기 어디 들어가서 뭔가 먼저 세 점을 압박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그냥 무난한 수는 글쎄요, 최근보다는 예전에 둔다면 100점짜리 수일 텐데 최근에 이런 수를 둔다. 조금 뜻밖인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해설을 하면서 네네. 지금 AI 프로그램과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 수가 지금 장면에서는
가장 승률이 높은 수입니다. 아마 신진서 구단이 그걸 모르고 뒀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석을 다 알고 이제 신진서 구단 정도 되면은 승률 기대치를 모르고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그 중에서 비슷한 퍼센테이지에서 본인이 편한 걸 찾아서 두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게 두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까지 귀의 모든 귀를 화점을 둔 모든 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바둑을 본 분이 있다면 네. 화들짝 놀랄 만한 진행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3년 만에 바둑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정말 많이 바둑이 바뀌었는데 지금 아마 3년 만에 바둑 보신 분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는 수는 요기한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뭐 3-3 들어간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사실 두 칸 높은 구침도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옛날엔 안 나왔죠. 날일자라든가 눈목자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 두 칸 둔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요. 네. 그나저나 저 3-3은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부터 좀 어렵네요. 네, 일단 일감은 저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233 정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석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쓰는 AI 프로그램은 이건 흙이 좋은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태를 중국에서 쓰는 AI는 팩이 괜찮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데 약간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실예로 지난 목요일이죠. 저희 K바둑에서도 중계를 해드린 사오싱배 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초청 매치에서도 이정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커제 선수가 100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이제 중국의 AI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퍼센테이지가 뭐 몇 프로 오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같은 형태를 놓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덜어 있어요. 네. 사실 AI가 더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본인의 AI가 괜찮다고 했던 게 다시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네. 방향은 그쪽으로 막았고요. 지금은 왠지 늘고 싶진 않잖아요. 밀었을 때요. 밀었을 때 느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이 세 돌이 그래도 세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와의 조화가 과연 이게 세력일지 그러니까 실리적인 진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요. 아마도 이런 식의 진행을 양등신 구단, 신진서 구단 모두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굳이 두 선수의 선수 스타일에 비교하자면 양등신 선수는 조금 더 두텁고 좀 힘있게 두는 스타일이라면 신진서 구단은 좀 더 빠르게 두는 타입이거든요. 네. 좀 실리에 좀 더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만큼 2단 접터도 진행이 된다면은 백실리 그 두터움의 느낌이 조금 더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은 바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두 선수 모두 만족스럽다 생각하면서 둘 것 같고요. 그래서 2단 여기서 날짜 두지는 않겠죠? 날일자요. 뭐 물론 날일자도 둘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기서 선수를 잡고 이 자리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 다가오는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아 역시 젖혔습니다. 일단 실리적으로 좀 이렇게 챙겨두고 여기 젖혔다는 거는 뻗진 않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이런 정석은 거의 나온 적이 없죠. 정말 간혹 배석에 따라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배석에서 둘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 네. 젖혔다는 얘기는 뭐 2단 젖히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한동안 또래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본인과 나이대가 비슷한 98년생 이동훈, 99년생 신민준 선수. 네, 신민준 선수, 97년생 변상일 선수까지 이렇게 신진서 선수는 2000년생이고요. 또래 선수들에게 정말 압도적인 열판 두면 거의 한 8승 이상 기록하고 있죠. 9승일 겁니다. 거의 9승 정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변상일 선수나 신민준 선수가 지능 비율보다 조금씩 더 이겨서 그게 좀 승률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 또래라고 하면 중국 기사들한테까지는 그렇게 영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커제 구단이 워낙 1등 일찍 네. 됐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97년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린신 선수한테도 좀 밀리고 있고 좀 아예 저승사자 느낌 중국은 한국보다 좀 덜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바라는 그림은 중국의 또래까지도 모두 이겨서 정말 진정한 저승사자가 되는 게 저희가 바라는 그림이겠죠. 네. 요즘엔 또래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냥 저승사자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0판을 연속해서 이기는데 그게 네. 저승사자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이기겠습니까? 1년에 20승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20연승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와의 연승 구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박정원 선수가 16연승에서 끊겼어요. 그렇죠. 약간 어쩌면 의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꺾였던 게 이제 두 선수가 같은 날 대국을 했어요. 네. 이제 KBS 대국을 했었는데 이제 그 대결에서 신진서 구단은 이제 안정기 선수한테 승리를 거뒀고 박정원 구단이 이제 박현수 선수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기사들이 좀 놀라는 저도 많이 놀랐고요. 또 제가 박현수 선수를 가끔 보는데 네. 이제 바둑에 재능이 있는 선수지만 아직 박정원 선수 이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박정원 선수의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졌던 사오싱배에서도 커제 선수에게 패하면서 지금 현재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신진서 선수는 20연승.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본인 최고 연승 기록이 21연승입니다. 오늘 만약에 신진서 선수가 승리한다면 박정환 선수의 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과거 이창호 구단이 기록했던 대기록까지는 너무 멀리 있어서 41연승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제 말을 꺼내긴 좀 이릅니다만 그래서 박정환 구단의 최대 기록까지는 근접했습니다. 또 근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긴 했네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상대를 이기면서 연승 기록을 세우는 게 또 본인으로서도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번 주 화요일 이제 대국을 두고 그 다음날 중국에 가서 이제 샤오싱배를 두고 오늘 또 갑조리그를 두고 또 하루 쉬고 또 갑조리그를 둘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농심배 예선전으로 이어지는 일정인데 네. 들어 누울 일정이거든요. 네. 참 절정의 고수들의 바쁜 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바둑 진행이 일단은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법을 어디를 둬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네,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무난하다면 이런 자리 벌려서 이제 변 쪽을 벌려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상변 쪽을 좀 눌러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눌러가는 것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강수로 둔다면 날일자로 두는 게 가장 강수일 것 같아요. 눌러가는 날일자요. 그게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붙인 곳 옆에 둬서 여기요. 네 이제 백이 나와 끊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거를 뒤로 밀어준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가장 복잡할 것 같고요. 네. 백이 끊지 못하고 그냥 밀어준다면 그거라면 저는 흑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뻗어서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좌상 쪽에 백을 견제하면서 우변 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흑이 괜찮을 것 같고 끊어서 싸우는 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끊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안 끊을 리가 없겠죠. 네, 이거는 끊어서 싸울 것 같고요. 결국 이 자리는 젖혀 있는 거는 선수가 되지만 이렇게 보강을 할 때 이런 자리 다시 다가서서요. 뭐 전투적으로 둔다면 이 전투 자체도 백이 불리할 건 없고요. 일단 좌측에 백의 벽이 있고 또 우측도 흑이 그렇게 뭐 많이 다가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벌릴 자리가 있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우변을 깨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일단 싸움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더 재밌는 느낌이니까
양진신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양상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은 잡아야겠죠. 확실히 기풍은 차이가 나네요. 두 선수가 신진서 선수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투적이고 실리적인 이제 그런 기풍이라면 양딩신 선수는 반면 운영이 굉장히 좋고 두터움 그리고 이제 뭐 강한 전투력보다는 이 어떤 두터움과 반면 운영으로 이겨가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 양진신 구단은 좀 날카로워진 이창호 구단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뭐 끝내기도 당연히 세고요. 그런 진행을 하다가 조금 더 날카롭게 싸우는 경향이 있는 뭐 약간 이창호 구단과 흡사한 느낌이라면 신진서 구단은 역시 뭐 이세돌 구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카로운 전투력을 가진 기사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성이 좀 안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요. 네. 이제 같이 싸워주면 분명히 자신감을 가질 신진서 선수인데 워낙 단단한 바둑을 두니까 신진서 선수도 약간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까지는 승률 기대치가 60대 40. 근데 네, 나를 참고도는 자, 제가 참고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절에가 승률 예측을 해주면서 여기 하나 뻗고요. 날짜를 두라고 얘기하네요. 재밌는 게 여길 날짜 두니까 여기 밀어놓고 저처이으라고 얘기를 해요. 날짜는 맞췄다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저거는 제가 맞췄다고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고 또 벌림이 재밌잖아요. 이러고 또 여길 벌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파악은 좀 안 됩니다만 그리고 백이 벌려서 이 아래쪽을 벌려서 이제 59대 이제 41이라고 나오는 스코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백이 한 55%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더 백이 편해졌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뭐 선수들이 느끼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네. 뭐 선수들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정상권 기사들한테 물어봐도 6대 4는 본인들이 느껴지지도 않고 7대 4 되면 조금 좋나 이런 느낌이고 이제 8대 2 되면 이제 선수들이 확실히 알거든요. 네. 자, 여기 양등신 선수가 여기 뒀는데요. 절에가 앞서 보여줬던 이곳에 씌우는 참고도 이거 말고 참고도 하나 더 보여줬는데 그 참고도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양진신 구단은 알고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제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기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절에를 매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기원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컴퓨터가 한정돼 있어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컴퓨터로 활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기원처럼 절에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한국 기사들과 좀 비슷한 AI를 쓴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절에가 벌리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 자, 여기 벌리니까 절에는 한 칸 뛰는 걸 추천을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수를 두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 여기 붙여서요. 젖힌다면 되젖히고. 그러니까 뻗으면 이거 하나 교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은 백이 좀 견고해지는 느낌이 있죠, 바둑이. 네. 이렇게는 흙이 안 돋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젖힌다면 그리고 뻗는 게 아니라 이어서 두는 시장이 많은데 이 교환이면 일단 활용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양딩신 선수도 이 자리 찝어서 좀 이제 상대 의도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늘는 건 어떨까요? 백이 이렇게요. 아니요, 백이 흙이 치받은 걸로 그냥 늘어서 받으면 이렇게 네, 이 교환 자체가 일단 나중에 여기를 젖히고 젖히는 수단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끊고 자, 일단은 수단 남아 있지만 흙도 버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는수로도 좌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등수로 좌변 쪽으로 움직여서 대처할 수도 있어서 네, 당장 또 백이 두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신진서보다는 늘어주면 그냥 손을 빼려고 붙인 게 아닐까 좀 추측은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 치받아서 둘 수도 있겠어요.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곳이요. 네, 치받아서
손 빼지 못하게. 네, 일단 이것만 해놓고 손 빼기에는 오히려 약간 부담될 수 있거든요. 끊는 자리가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붙여놓은 게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찝어서 받는다면 지금 축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둡니까? 근데 근데 이게 지금 배석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두터워지긴 합니다만 저쪽에 흙이 먼저 견제가 와 있는 느낌이어서요. 네. 축으로 잡아도 원래 이 모양 자체는 이제 지금 축이 좋지도 않아요. 여기 치면 나가서 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될 네,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될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 형태에 대해서 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한 점을 단수 쳐서 잡을 수 있느냐 이 축을 말씀드린 거고요. 축이 안 된다면 백이 이렇게 비켜서 행말하는데 지금 배석은 흙이 아래쪽을 진출하면서 뭐 이 한 점도 좀 약해졌고요. 백이 이렇게 두기는 힘듭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좌상 쪽이 딱 크게 백이 견제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배석이 백 입장에서 최악의 배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치받은다고 하면 젖히고 끊는 것보다는 이곳을 뒀을 때 뭐 젖히는 거는 둘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쪽 젖히는 정도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요? 네.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길 찝어서 받으면 이제 말씀해주신 젖히고 젖히면요. 여기를 하나 단수 쳐두고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단수 교환을 하고 한 칸 띄는 진행. 이제 축은 지금 불리하니까 한 칸 띄어서 두는 진행인데 이 진행을 백이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흙을 조금 중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을 젖히고 이제 평소엔 좀 악수라고 생각을 해서 안 두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해버리고 한 칸을 띈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물론 실리적으로 좀 많이 손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많이 나오던 모양인데 인공지능이 저렇게 잡히는 게 워낙 집으로 손해라고 승률 기대치 떨어뜨리기 때문에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다음 흑의 수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백의 수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뻗어서 뒀습니다. 이러면 신재석 구단의 다음 방향은 우변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둔다면 우상, 마늘모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 하나로 인해서 아래쪽에 흙이 침입하는 건 약간 완화가 됐다. 흙이 예를 들어서 침입을 한다면 나중에 그냥 젖히고 호구 치는 거가 거의 절대 선수로 듣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입구자를 씌워서 이 한 점을 좀 압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임시 방편으로 하나 교환을 해놓고 큰 자리를 가겠다. 뭐 둔다면 이곳에 입구자 또는 이런 식으로 다가서는 수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우상이죠. 네. 일단 이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절의 입장에서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눌러가면 나와 끊지도 못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자리 눌러가면요. 반대로 절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꼭 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붙여놓은 것만으로도 말씀하셨던 대로 하변은 좀 방어가 됐으니 신진호 구단은 아마도 우상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저는 신진서 선수가 여기까지 이 포석도 다 연구가 되어 있을지.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어저께 재밌는 일화를 좀 들었는데 이제 사활책을 이제 다른 프로가 보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네. 당연히 자기는 이제 여러 번 풀고 또 풀고 반복했고 다 끝낸 책인데 왜 지금 보고 있느냐. 네.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산 패턴 자체가 바둑에 완전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선택도 없었고 저는 거의 알고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AI 프로그램으로 여기까지 포석을 진행을 시켜보고 누가 좋은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수가 가장
확률이 높은 수인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뭐 인터넷 대국이나 다른 대국으로 둬보면서 아 여기까지 내가 두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같은 한 55% 정도라고 해도 본인이 두기 편한 게 있고 본인이 두기 불편한 같은 퍼센테이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진서 구단은 당연히 여기까지는 알고 그리고 본인도 도받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입구자 두는 수가 가장 높은 이제 승률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 물론 있지만 내 기풍에 이런 데 다가가는 게 더 좋다라고 느끼면 이렇게 두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승률 기대치가 기껏해야 한 2, 3% 차이 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집으로 따지면 한 0점 반집도 안 돼요. 네, 그렇죠. 반집 이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걸로 승부에 영향이 될 리는 없고요. 본인이 좀 더 편한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진서 선수도 이제 극 초반부터 전투를 걸어가는 부분은 약간 좀 변했어요. 없어졌죠. 네.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서두르다 보면은 물론 서두르는 의외성이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은 서두르는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좀 더 때를 기다리다가 본인이 좀 유리한 전투 지점에서 싸우는 것이 뭐 신진서 구단에겐 더 좋은 방식일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조금 어릴 때 좀 무리한 싸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싸움들이 나중에 뭐 바둑이 실력이 늘어서 그렇게 안 두지만 불리해졌을 때 저 강수로 두거나 좀 무리한 수를 둬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연습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좋게 되면 절대 무리해서 안 두거든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을 쌓아둔 것이 아마 신진서 구단한테 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더 성숙해지고 있는 신진서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를 넘나들면서 20연승이라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서두르는 기색이 있었다면 절대 20연승 못합니다. 네. 어디선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신진서 구단은 확실히 성숙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가 드물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아예 안 서두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종종 서두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그 정도도 굉장히 약해졌고 뭐 그런 빈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 구단을 이길 기사가 몇 명 안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신진서 구단의 과제라면 역시 박정원과 커제라는 양구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거든요. 랭킹상으로 신진서 구단이 역전을 했다지만 박정원 구단을 아래로 두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박정환 선수 기준으로 11승 4패.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로서는 조금 밀리는 상대 전적이고 뭐 커제 선수에게도 좀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계 바둑계는 박정환, 커제, 신진서 이 세 명의 선수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 세 선수가 과연 누가 먼저 세계대 우승컵을 차지할 것이냐. 자, 앞으로 열릴 세계 대회에서요. 네, 그렇죠. 사실 신진서 구단의 저 두 자리 같이 올려놓기에는 아직 세계대회 우승도 없고 또 박정환, 커제 두 선수는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우승을 한번 하고 와라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또 세계대회 우승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신진서 구단의 제1과제는 역시 세계대회 우승일 테고요. 아마 가장 최근에 끝날 세계대회는 삼성화재배거든요.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9월 초에 결판이 날 텐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한 6개월 이상. 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있어서 논스톱으로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논스톱 진행을 하는데 자, 본선 시드를 받고 삼성화재배 32강전에 출전하는 신진서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조금 유리할 것 같기도 해요. 논스톱 펼쳐지는 게 왜 유리하냐면 그래도 신진서 구단이 가장 어린 편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체력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연달아 펼쳐지게 되면 정말 체력적으로 부담이 걸리거든요. 이제 통합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열리는데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되면
다들 지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만큼 그런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살이 더 어린 신진서 구단이 체력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충분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박정환 선수가 세계대회 처음 우승할 때요. 당시 후지츠베를 우승했거든요. 네. 2011년에 우승을 했는데 당시 후지츠베가 지금 삼성화재배 변경된 거랑 비슷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절 동안 대회를 치르다가 그 대회에서는 연달아서 박정환 선수 그 후지츠베가 연달아서 치러졌거든요. 네네네. 그냥 뭐 중간에 하루 정도 쉬고 계속 쭉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는 박정환 선수 굉장히 어린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한 8년 전이니까. 19살밖에 안 됐을 시절이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화재배는 어쩌면 신진서 구단을 위한 판이 또 박정환 구단 올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 팬들 입장에서 하나씩 나눠가는 게 더 좋거든요. 네, 얼마 전에 출란배 우승했죠, 박정환 네. 선수. 9라운드는 역시 저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일단 강동윤 선수가 이링타오 선수랑 대결하게 됐는데 이링타오 선수가 굉장히 요새 핫한 선수예요. 이 선수도 2000년생 선수죠. 네, 속계도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 대결 정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동훈 선수는 주장전이에요. 청도팀에 박정환 선수가 있는데 이제 용원명성 항저우 팀이 홈팀이기 때문에 이정원 선수가 주전에 나오면서 한국 선수끼리 만나지 않는 조항 때문에 당일페이 선수가 주전에 출전해서 두 선수가 만났고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장찌랭 선수 좀 신의 기사와 네. 속기전에서 만났습니다. 좀 생소한 선수죠.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출전했거든요. 장치팀의 멤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출전을 잘 안 하다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황리아오 선수와 속기전에서 만났는데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변상일 네. 선수 얼마 전에 만났는데 뭐 이번에 가는데 지면 안 불러줄 것 같다고 이제 좀 뭔가 결의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겨줬으면 좋겠고 또 박하민 선수는 투샤오이 선수 이 선수도 2004년생인가요? 이 선수가 2003년생이고 지금 현 갑조리그에서 아마 가장 어린 선수일 겁니다. 네, 굉장히 또 어린 세계대회 본선 진출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타오실란 선수 또 신민준 선수가 주장전에서 퉁멍청 선수를 만났는데요. 이 대결 저희가 또 중계를 준비하고 있죠. 네. 이 대결도 정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고 김지석보다는 그래도 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중국 신예 선수인 왕서 선수를 만났고요. 빅매치 신진서 양딩신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대구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딱 한 명 설현준 선수를 빼고 출전을 했는데요. 이제 설현준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웨이팡 팀, 판팅이 선수와 장혜지혜 선수가 있는 팀인데 이 팀은 개인적으로 한국 선수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요? 작년에 나연 선수도 4판밖에 출전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이팡 팀은 뭔가 계약은 했지만 할 거면 이제 보장 대국수를 명시한다거나 아니면 안 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선수들이 자꾸 불러줘서 출전을 해야 좀 더 기분 좋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웨이팡 팀은 제이가 들어와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요. 한국 선수들이 지금 안영준 프로의 말을 듣는다면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하고 있는 사이에 방향이 아래쪽. 아래쪽부터 건드렸어요. 이 신진서 선수 바둑 보면 이수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막으면 여기 입구자 두는 거 두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많이 나오죠. 일단 네. 신진서 구단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진행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막으면 끼워 있고요. 이 자리 막아서 그냥 귀살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죠. 그리고 이제 흑이 이쪽으로 막고 입구자를 갔을 때 여길 찝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뻗어두고 이렇게 벌린다는 그렇죠. 생각이 되겠죠. 확실히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이곳을 밑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옆으로 날짜 들어왔고 다가오면 붙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길 다가오면 붙이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을 받아주면 벌리는 자세를 좀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견 하나 해서 이렇게까지 갑니까? 말씀하셨던 그 좋아하는 그곳 갈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 먼저 만들어 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근데 양대신 선수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상대 의도대로 절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좀 의도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중반전이 기대가 되는 초반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